이로써 통일을 두고 벌어지는 위촉오 세 나라 간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어요. 그럼 이때 총나라의 제갈량이 가장 먼저 타겟으로 삼은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그 위로 가야죠. 그렇죠. 네. 바로 위나라의 사마이였던 거예요. 어. 왜 위나라였느냐? 총나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국 통일의 명분은 한나라의 황실을 다시 부흥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은 먼저 한나라 황실을 짓밟고 또 권력을 차지한 위나라를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갈량에겐 위나라의 군권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마이가 반드시 제거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당시 제갈량이 사마이를 얼마나 경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다른 자들이야 걱정할 나이가 없지만 사마이는 모략이 깊어 염려스럽다. 그가 군사조련을 끝내면 촉에 큰 걱정거리가 되니 먼저 군사를 일으켜 쳐야 한다. 먼저 네. 치자는 거네. 제갈량이 얼마나 사마이를 위협적으로 여겼는지 느껴지시죠? 저는 제갈량을 진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갈량이 사마이를 그렇게 경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의 영웅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삼국지 후반부를 관통하는 빅매치가 이제 새롭게 펼쳐지게 됐어요. 바로 사마이와 제갈량 간의 천하 통일을 건 운명의 라이벌전을 실제 역사와 소설 삼국지 연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사마이와 제갈량은 일국의 책사라는 것 외에도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우선 사마이는 179년 출생이고 제갈량은 181년 출생. 겨우 두 살 차이 나는 동년배라는 거죠. 성도 두 글자네요. 사마랑 제갈. 그러네. 그렇네요. 게다가 두 사람 모두 아주 키가 훤출하게 컸다고 하죠. 그런데 제갈량이 좀 더 돋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머리 스타일이요. 화끈하게 말았네 아주. 뭐 비슷하지만 바로 외모예요. 더 잘생겼구나. 제갈량은 얼굴이 잘생겼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반면 사마이는 딱히 그의 외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백지영 씨, 그 기록이 없어서 이게 사마이가 그 외모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뭐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뭐 영화나 만화 이런 걸 다 보면은 제갈량은 항상 꽃미남 배우가 역할을 맞아. 맡고 그리고 사마이는 보통 늙은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교수님 말대로 실제로는 2살 차이밖에 안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사마이였으면 엄청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흔히 제갈량은 이제 사람의 심리와 자연을 꿰뚫어 보고 신묘한 방법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책사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죠. 아니 사마이를 가지고 노는 그런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과장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역사 속에서 자신만의 생존 비결로 최후까지 살아남아 대업을 이룬 건 바로 사마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삼국지 연의의 최대 수혜자는 제갈량이고 최대 피해자는 사마이가 된 셈이죠. 그렇다면 소설 삼국지 연의는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최대한 자극적으로. 그렇죠. 두 사람의 라이벌전에서 이제 먼저 공격에 나선 건 바로 제갈량이었어요. 자신의 군주인 유선에게 그 유명한 출사표를 올리고 본격적으로 위나라 정벌에 나서게 되죠. 이 전투를 제갈량의 북벌이라고 합니다.
제갈량이 출사표를 낸 후 위나라는 큰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관우 장비와 이름을 견줄 정도로 뛰어난 총나라의 장수인 조자룡이 정벌의 하는구나. 선봉장을 맡으면서 위나라의 장수들이 죽고 또 성들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에 위기를 느낀 위나라 황제 조예와 신하들은 제갈량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마이뿐이다 라면서 그를 불러들이게 된 거죠. 역사 속 두 사람의 첫 번째 대결은 삼국지 후반부 최고 배신의 아이콘인 맹달이라는 장수를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일이에요. 맹달은 위초고 삼국과 모두 국경이 맞닿아 있는 이제 신성이라는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원래 총나라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맹달은 자신의 이익만 따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 관우가 손권에게 죽어갈 때 지원군을 요청했는데도 도우러 가지 않았던 그 사람이에요. 만약 맹달이 적절한 시기에 도왔더라면 관우는 탈출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시 맹달에 대한 유비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완전 안 좋지. 그렇죠.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맹달은 유비가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두려워서 위나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이후 조조가 죽고 조비와 조예가 위나라를 통치하는 동안 맹달은 위나라에서 계속 신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사마이만큼은 끝까지 혼자 맹달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조석평 씨, 사마이는 왜 맹달을 안 믿었던 거예요? 자기랑 비슷했으니까 안 믿지 않았을까요? 사마이도 계속 눈칫밥으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사람 파악에는 도 같았을 텐데 아무리 이 맹달이라는 사람 견적을 봐도 얘는 좀 불리하면 튀는 타입일 것 같다. 막 그렇게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안 시키되 옆에는 두지 않았을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하면 또 할 수 그래, 또할 있다는 수 그런 있어. 생각을 맞는 한 거네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갈량은 이렇게 사마이와 맹달 사이의 그 벌어진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맹달에게 위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라고 은밀하게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把这阵书信拿去，多抄几份，立刻送往新城孟达。 결국 맹달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마이에게 버려지기 전에 오히려 제갈량의 말대로 먼저 반란을 일으켜서 위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마이가 누구예요? 계속 사마이가 사마이죠. 무시하고 있었잖아요. 눈치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이는 맹달의 반란 계획을 먼저 알아차렸어요. 와. 그래서 맹달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장군은 옛날 유비를 버리고 우리나라에 몸을 맡겼어. 촉의 사람들로 말하면 어리석은이나 지혜로운이나 모두 장군에게 이를 갈고 있어. 제갈량은 그대를 파멸시키고자 하지만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어. 네, 총나라의 제갈량이 맹달의 배신을 용서할 리가 없다고 말하면서 사마이가 이번엔 맹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죠. 잘 오도가도 선택해야 돼. 못하네. 결국 맹달은 반란을 일으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망설이느라 원래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던 그 날짜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사이에 사마이는 빠르게 맹달의 성에 쳐들어갔고 제갈량이 도우러 올 새도 없이 단 16일 만에 맹달을 사로잡아서 참수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역사에서는 맹달을 이용하려던 제갈량이 뜻대로 되지 않고 패배하고 사마이가 승리를 하게 된 거죠.